지금은 이제 뭐 방송표는 아니는데 돈질을 지금 누가 하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주문 그냥 입금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거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돌아가거든요. 저는 지금 좀 일단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90%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94명이고 중간 보고 발표예요. 실제로는 더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확률이 떨어질 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그 정도까지 안 나오고 이거를 2번 맞아야 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짧으면 3개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아니면 6개월 정도 보통 이런 바이러스는 6개월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럼 6개월 반년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다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2차 접종이라면서요. 이 두 번씩 맞아야 돼. 1년에 4번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마무시해.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 또 하려면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뭐 사실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뉴스이자 떠들썩했던 거는 이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다들 뭐 아주 이 경제나 의학 쪽에 관심이 많은 분 아니라면 이 회사 이름 들으면 비아그라 생각하시는 그 회사인데 갑자기 백신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할 때 월락 근데 이전에도 워낙 큰 거대 제약사긴 했어요. 그렇죠? 뭐 세계 한 뭐 3대 5대 안에 정도 그 정도 되는 큰 회사고요. 네, 화이자에서 개발 중이라는 코로나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일단 90%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의 계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아마 이거를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제대로 계산해 준 데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많이 맞췄습니다. 지금 몇 명이 맞았냐면은 한 3만 9천 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맞았어요. 데이터는 충분하네요. 4만 명이 맞았어요. 근데 이 4만 명한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너무 한다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중에서 걸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샘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위약, 가짜 약을 일부는 투여를 하고 일부는 진짜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다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뭐 어떻게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정도 숫자면은 이제 동일한 집단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위약을 맞은 가짜 약을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최근에 나온 확진자 수 그리고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나온 확진자 수 여기 이거를 앞에 거를 A B의 걸 B라고 해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A에서 B를 뺍니다. A에서 B를 뺀 다음에 그거를 A로 나눠요.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요. 그게 이제 이 90%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는 어렵진 않네요. 야, 그러니까 94명이잖아요. 지금 확진 지금 여기서 대상이 94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4만 명이 맞았는데 94명이 확진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 그 위약 가짜 약을 맞아서 확진된 사람은 86명. 그리고 진짜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된 사람이 8명. 86에서 8을 빼니까 78. 이거를 86으로 나누니까 90%가 나온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미국 FDA에서는 이제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50%까지 나와도 이거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위약을 맞은 사람이 확진자가 100. 그리고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의 확진자가 50. 그럼 100에서 50 빼면 50 남잖아요. 이걸 100으로 나누면 50%잖아요. 그러니까 2대1 비율로 나와도 예를 들면은 2대1 비율로 나와도 그 정도만 나와도 백신 효과 있다라고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 뜻같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백신의 효과는 한 70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70은 나와야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은 뭐 93% 홍역 제가 한번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90% 넘거든요. 그 낮아도 한 70%는 나와야지 이거를 좀 백신다운 백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FDA 50%만 나와도 일단은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일단은 뭐라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출시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어쨌든 지금 화이자가 연말까지 5천만 회 접종분을 생산할 수 있다 밝혔어요. 5천만 회인데 이거는 2번 맞아야 됩니다. 2번 맞아야 되면 2,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그러네요. 산술적으로는 그래. 올해 연말까지 생산을 하는 게. 자, 그러면은 2,500만 명이면은 전 세계 인구의 이제 한 80억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만 다른 제약사는 아직 이거를 개발을 못하고 화이자만 만약 개발을 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뭐 개발도상국을 빼고 선진국이라는 데서 이거를 다 맞을 수 있을까? 물량이 확보될까? 택도 없죠. 예, 뭐 이제 의문이 뭐 열심히 늘리긴 하겠지만 증산을 하겠지만은 의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식이 안 된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와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같이 또 나와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자, 이거 강양구 기자 데리고 오죠 그랬어요. 좀 이 생물학과 출신에 뭔가 좀 제가 물어보려고. 더 강양구 기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출하는 방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RNA 방식부터 시작해서 뭐가 많습니다. 그거 예.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백신 어떻게 하는 일반적으로 백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이게 면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싸우려고 이제 항체라는 게 생성이 돼요. 백신의 원리는 그거를 죽은 거를 넣던지 약한 거를 넣던지 해가지고 이제 뭐 가볍게 앓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에 반응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아니라 mRNA 방식은 메신저 RNA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전자 물질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네. DNA가 RNA가 있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전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RNA는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그리고 약하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RNA는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가 그런 거죠. 여기에 사람 몸에다 병원균을 넣지 말고 사람 세포가 병원균 성분을 세포에다가 병원균 성분을 생성을 하면은 이거 그러면 병원균이 들어왔네라고 해서 몸이 항체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DNA를 바꾸는 거는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RNA 약간 플렉서블한 그리고 단백질을 생성하는 RNA에다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몸에다 세포에다 넣으면은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죽은 균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계란에 배양해가지고 하는 거 방식이 이미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가능성 연구는 계속 해왔는데 이제 너무 급해지니까 빨리 이거 장점이 뭐냐면은 기간이 짧아요. 뭐냐면 계란에 넣어가지고 숙성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하.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 80억 명이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거죠. 성공만 하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초저온 마이너스 70도가 돼야지 보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반 백신하고 좀 다르군요. 일반 백신하고 다른 이유가 RNA 자체가 너무 플렉서블하고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온에다 녹아버립니다. 그래 물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형체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가 원형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최소한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진짜 안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다. 얘가 원형을 유지를 하는 거를 성분을 변형되지 않는 거가 마이너스 70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서 운반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냉동실에 넣어도 해결이 안 되네요. 냉동 탑차가 냉동 탑차도 이게 마이너스 70도가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최대 설정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이게 되나 싶기도 그래서 하고. 지금 이제 화이자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5천 개의 들이 박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열흘 정도 유지될 수 있게,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를 넣는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열어보지 않으면은 열흘 정도는 그냥 마이너스 70도가 유지되도록 아예 그러니까 같이 생산한 그 키트처럼 이렇게 박스까지 생산을 해서 보낸다라는 거면은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은 배는 안 되죠. 열흘이면 짧으니까. 근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은 된다라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접종을 할 때는 마이너스 70도짜리를 접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프리징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상온에 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도에서 8도까지 녹이는데 그 기간이 5일이랍니다. 5일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병원에서 마이너스 70도를 다 냉장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일반 그 백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이거를 5일 안에는 접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까다로운 것들이 번거롭네요.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롭죠. 돈이 많이 그러니까. 들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 유통 과정에서 비싸겠네요. 비싸다는 거 딱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무리해서 하셨는데 다 이해되지 않나요? 내 말 들어봐요.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다. 좋은데 근데 우리 0192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김준일 기자님 그 플라시보를
후리시보가 뭐예요? 플라시보라고 했는데 후라시보라고 하니까 원래 우리는 다 후라시보로 배웠습니다. 왜 그러세요?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어쨌든 간에 발음 지적하는 게 많고 박혜련님도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영어를 되게 좋아하네요. stable, flexible, 그 다음에 freezing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예. 재수 없네요.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재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백신이 미국에서는 지금 뭐 어제가 14만 명이었나 뭐 미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사망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많이 생산하려고 할 텐데 우리한테 그 차례가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방역 당국이 연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연내에 이 확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생산되는 물량에 선 주문을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찍어내는 게 2,500만 개니까 그거를 네. 다 우리가 가져와도 확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 이제 선 주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화이자와 유럽 연합하고 미국에 먼저 일단은 지금 배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유럽 연합은 아예 여기에 화이자 돈을 댔습니다. 바이오테크였나요? 네, 뭐 바이오테크 뭐 정확한 회사 바이오테크랑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이게 독일 회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유럽 연합에서 이거 개발 좀 해봐라고 돈을 대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먼저 1억 명분을 준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5천만 명분을 지금 일단은 주문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얼마나 찍어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은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 방송표는 아니는데 돈지를 지금 누가 하느냐 막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넣어야 나오고 되네요.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주문 그냥 입금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거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지금 돌아가거든요. 저는 지금 좀 일단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90%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94명이고 중간 보고 발표예요. 실제로는 더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확률이 떨어질 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그 정도까지 안 나오고 이거를 2번 맞아야 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짧으면 3개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아니면 6개월 정도 보통 이런 바이러스는 6개월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6개월 반년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다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되는 2차 거예요. 접종이라면서요, 심지어. 이 두 번씩 맞아야 돼. 1년에 4번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마무시해.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 또 하려면은. 실효성에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이제 할수록.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뭐 2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5달러에 미국에 유럽 연합에 공급하겠다. 개발도상국들은 쉽지 않을 그럼 텐데요. 4개 2번 맞으면 40달러예요. 네. 그러면 한 4만 5천 원이면 그거를 5천만 명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 이게 1년에 어마어마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국산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메신저 RNA 방식의 이 국산 백신이 나와야 돼요. 이거 화이자에만 의존하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그 치료제 개발한다는 곳은 뭐 우리 다 왔다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분은 막 회장이 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예, 주가 예. 근데 안 움직이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백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치료제 얘기는 좀 있긴 하니까. 한국에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 해외에 화이자 말고 아스트로제네카, 존슨앤존슨 그 존슨앤존슨입니다. 우리가 네네네. 아는 그 존슨앤존슨, 시노백 이런 데들이 3상을 진행하다가 부작용, 뭐 몸이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일부 발생을 하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하고 있고 화이자가 제일 빨라요. 어찌됐든 지금 뭐 제일 빠른 상황인데 이런 데들도 결국은 개발을 할 겁니다. 결국은 개발을 할 거예요. 결국 그렇겠죠. 개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지 내후년 상반기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국내에서도 지금 3군데 정도 제가 이름을 어디다 적어놨을까요? 아죠, 하도 말씀하세요. 여기 주식 방송이 아니니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조금 아직 많이 상대적으로 좀 더 뒤처진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국산화 안 하면은 답 안 나와요. 네, 답이 안 나와요.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작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뭐 아주 심한 숙취
뭐 이런 거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심한 숙취를 느낀다. 뭐 손정희 변호사님 별 무리 없이 맞을 수 있겠다. 숙취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 독감 맞을까 말까 막 고민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 애들 맞췄거든요. 아, 애들 맞습니다. 금요일날 맞췄는데 토요일날 약간 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불안하다, 하면 그럼.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죠. 음. 그랬더니 바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막 해서 주말 내내 피곤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열이 있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인후통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백신은 제일 늦게 맞고 싶어요. 좀 검증이 된 검증이 뒤에. 엄청 끝나고. 우리 애기 박순봉 기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원래는 생각이 있었는데 김준일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안 맞아야겠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도 자기네 백신이 92%의 치료율을 보였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게 90%라는 이 퍼센트라는 숫자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예. 이 대상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확진된 사람과 또 그것도 위약 효과는 비교해서 결국 몇십 명 가지고 한 거예요. 몇십 명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래봤자 겨우 90%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안전한 백신이 아닌가. 맞습니다. 손 자주 씻고 하는 게.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가 그리고 손 자주 이거가 씻고. 뭐, 아니 근데 화이자 이 주식은 절반을 왜 그러니까 하신 그 얘기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대표이사가? 대표님. 네. 김준일 대표님. 그 화이자 그 경영자인지 대표인가가 예. 자기 갖고 있던 이 주식을 주가 올렸을 때 일단 팔았다고. 프로토콜은 다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런 뭐 내부 관계자죠. 그런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네. 예고됐는데 판 거예요. 다만 정말 우연이에요. 그 팔기 전날에 이게 발표됐을 뿐이에요. 진짜 우연인 거죠. 근데 왠지 내 인생에는 없던데요. 어허. 불신상에 왠지. 살아서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노와 불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연이 내 인생에는 왜 한 번도 없었을까요? 참고로 그 대표 이사가 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예, 참고로 그거는 발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또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 네, 광고 나간 동안 주식 얘기는 묻어두고 오늘 주식 장기 투자예요. 묻어둬야 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 청취자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불안하다 이거 믿고 뭐 들뜨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백신 나온다니까 이제 괜찮겠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맞을 때까지는 아까 말한 제일 진도 빠른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돼야 맞을 수 있을걸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와 이 전문가네요. 1622 대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액체 질소 탱크로리 기사입니다. 영하 196도입니다. 제 트럭은. 질소에 담궈서 운반하면 간단합니다. 냉동기 탑차 이런 거는 영하 70도까지밖에 못 내려요. 자부심 플렉스. 영하 196도까지. 질소 트럭이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냉동 관련된 주식들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오르고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여기저기 뭐 무슨 해운사 뭐 제가 종목은 고란 기자가 찍어줄 테니까 저는 뭐 고란 그냥 기자를 이런- 기다리며. 예.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화이자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화이자에서 이 70도로 운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탈수 분말 형태로 가공한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 빼버리고 가루 형태로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 온도에 개의치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도 그걸 다시 하고 물에 있어요. 넣어가지고 접종해야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죠. 뭐 어떻게 돼가나.